안녕하세요, 민입니다. 날씨가 갈수록 추워집니다. 어, 다행히 추위를 따뜻한 옷으로 좀 잘 견디고 있는데 그래도 컨디션 관리에 주의를 계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번 주에 영상을 수요일날 영상을 찍었네요. 수요일날 영상을 찍었고 제가 아이를 이제 등교시키고 이렇게 영상을 찍으러 사무실에 오는 그 길에 저희 가게 근처에 어떤 그 상가 앞에 어떤 아주머니께서 나이가 좀 많은 아주머니시죠. 아주머니께서 앉으셔서 이렇게 빵을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빵을 드시고 계시는데 조금 마음속에 이렇게 좀 도움이 필요하신 분 같아 보였어요. 그리고 이렇게 빨간색 스웨터를 이렇게 입고 계셨고 뭐 아침을 못 드셨는지 빵을 그렇게 이제 길가에서 이렇게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하필 또 저희 사무실에 몇 블럭 안 되는 근처에 있으셨고 제 눈에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아주머니께 그냥 다짜고짜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하면서 이렇게 안녕하세요 이런 인사도 없이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이렇게 인사를 드리니까 그냥 빵을 먹다 이렇게 저를 이렇게 한번 이렇게 쳐다보시더라고요. 저희 사무실이 굉장히 가까웠기 때문에 뭐 저희 사무실에 이렇게 데리고 와서 뭐 이렇게 조금 도움을 좀 드리고 싶었는데 아직까진 그런 용기는 나지는 않더라고요. 어쨌든 그분이 또 빨간 스웨터를 또 입고 계셔서 마음이 더 좀 갔었고 어쨌든 복음을 전하니까 마음이 좀 편안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수요일날 영상을 다 찍고 나니 원래는 굉장히 촉박하게 저희 아이 등교 시간에 이제 나가야 할 그 시간이 그 영상을 마무리하는 시간이랑 굉장히 이제 촉박하게 이렇게 끝이 나는데 그날은 좀 여유롭게 영상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여유롭게 이제 뭐 좀 쉬다가 뭐 아이가 이제 이렇게 교문에서 나와서 이제 저희 집 쪽으로 올라올 때 제가 뭐 편안하게 사무실에서 나가도 상관은 없었지만 그냥 이렇게 여유롭게 시간을 끝내주신 것을 보니 오늘도 뭐 좀 학교에 가서 교제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그날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유로운 시간에 준비할 채비를 하고 제가 학교로 향했죠. 어김없이 이제 그 운동장의 응원석에서 이렇게 앉아서 누가 먼저 나오나 이렇게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저번에 이제 뭐 햄버거를 뭐 같이 먹었던 그 친구가 이렇게 나왔었는데 운동장 그러니까 저희 응원석 쪽에 그러니까 수요일 되면은 좀 이모가 한 번씩 학교를 온다 이런 것을 좀 이 감을 좀 가지고 있었는지 살짝 이렇게 응원석으로 고개를 돌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바라보고
이름을 외쳤죠. 그랬더니 막 같이 이렇게 나오는 친구도 있었는데 그 친구를 내버려두고 막 저에게 이렇게 뛰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같이 놀자면서 일단은 친구랑 이렇게 문구사에 가서 볼일 좀 볼 테니 저희 아들이 나왔을 때 같이 저기 놀이터 쪽으로 오시라면서 그렇게 이제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무실에 교제하는 그 행동대장이랑 뭐 지수를 좋아하는 친구는 이상하게 이제 좀 바빠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지 수요일에 좀 놀기가 힘들어서 뭐 혹시나 그 친구랑 놀 수 있으면 놀고 만약에 없으면 그냥 저희 아들이랑 이렇게 뭐 운동장에서 좀 이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와야 되겠다 했는데 그날 그래도 그 친구를 만나서 교제를 하기로 했습니다. 저희 아이를 이렇게 저희 아이가 나오는 것을 보고 같이 이제 그 친구가 말한 놀이터로 가려고 했는데 예전에 이제 저랑 같이 교제를 했었던 그 정말 어린 친구죠. 그 어린 친구가 2학년 아니면 3학년일 거예요. 2학년 정도 된 그 어린 친구가 이렇게 그냥 이렇게 좀 달려가더라고요. 달려가서 보아하니 뭐 정말 목적지가 있는 거는 아니고 저를 알아봤는지 좀 달려가다가 어떤 계단쯤에서 이렇게 앉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보고 인사를 하자마자 얘야 같이 놀래 하니까 단번에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를 부르고 우리가 지금 저기 놀이터까지 갈 건데 저희 아이가 이제 진짜 요즘에 좀 극심하게 저희 아이가 학교 생활에 적응을 너무 못해서 제가 좀 선생님께 연락을 좀 많이 자주 받습니다. 그래서 한계까지 온 것 같고 뭐 이제 선생님도 좀 케어하기가 많이 힘들다고 좀 버티지 않고 바로바로 저에게 연락을 주신다고 하시길래 오늘도 또 영상 찍다가 갑자기 연락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로 안 볼 수가 없어서 잠시 영상을 좀 끊었습니다. 저희 아이가 이제 하교를 하고 갑자기 이제 달리기를 하고 싶은데 보아하니 엄마가 또 다른 친구랑 놀 것 같아서 본인은 이제 집으로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달리기를 하자고 제가 제안을 했고 달리기 그 레일은 아니지만은 이 운동장에서 이제 놀이터까지 우리가 달릴 건데 같이 달리자 집에 가지 말고 이렇게 유도를 했는데 아이가 마음이 좀 이렇게 토라져서 집으로 향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린 친구랑 혹시나 지금 달리기를 시작하면 아이가 마음이 좀 돌아올까 싶어서 그럼 지금 하자 이러면서 제가 이제 초를 셌어요. 하나 둘 셋 하면서 이제 달렸는데 아이는 이제 그냥 집 쪽으로 가고 저희 둘만 이제 거기 놀이터 쪽으로 이렇게 달렸죠. 달리는 광경을 그 놀자고 처음에 제안했던 그 햄버거 같이 먹었던 그 친구랑 봤었어요. 봤었고 또 좀 다른 무리도 저희를 달리는 광경을 봤어서 그런지 저에게 이렇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저에게 놀자고 제안했던 그 친구의 집에 같이 가는 친구죠. 그리고 정말
제가 발견한 어린 친구의 그 다음에 자매입니다. 자매의 그 다음에 또 그 애들이랑 놀고 있던 한 명의 친구가 있었네요. 그래서 이 5명이서 저랑 포함한 6명이죠. 6명이서 막 이렇게 노는 분위기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이렇게 달린 것을 봐서 그런지 그 제일 나이 많은 친구가 달리기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운동장에 이제 축구를 하는 그런 방과후 축구 수업이 있었는데 거기를 피해서 저희 나름대로 이제 레일을 정했죠. 레일을 정해서 함께 달리자 하게 돼서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렇게 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이 5명이서 이렇게 저랑 달렸는데 아이들이 어리다 보니까 저는 달리기를 정말 못하는데 속도가 붙더라고요.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추격하지 않구나 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렇게 달려도 1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아쉬운지 한 번 더 달리기를 하자 하면서 또 이렇게 달렸는데 또 제가 1등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막 제 나름대로 막 기뻐서 나도 달리기 진짜 못했는데 정말 너희들이 이기니까 왜 이렇게 기분이 좋지 하면서 그렇게 뿌듯해 했었고 아이가 일단은 집에를 가니까 제가 이제 조금 뜸을 들이다가 저희 어머니에게 이렇게 연락을 취했어요. 아이가 지금 집에를 집에를 가니까 어머니한테 문을 좀 열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었고 저도 조금 이따가 뒤따라 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이가 보니까 집에를 안 갔더라고요. 안 가고 뭐 어디서 이렇게 배회를 하다가 한번 저희가 한창 놀고 있을 때 한번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집에를 간 줄 알았는데 저희 어머니께서도 좀 문을 열어놨었는데 아이가 안 오니까 저에게 한 번 더 전화 와서 아이가 안 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당황하지 않고 괜히 당황하면 저희 어머니가 더 걱정할 것 같아서 알겠어 하면서 내가 찾아보고 연락 줄게 이렇게 이제 전달 드리고 또 아이들이랑 놀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저희 아이가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랑 좀 난 너가 집에 간 줄 알았는데 하면서 어머니한테도 아이 집에 안 가고 학교에 있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도 좀 놀았었던 것 같습니다. 놀다가 이제 저희 아이가 다시 또 혼자서 이제 집에를 가게 됐죠. 아이들이 그 숨바꼭질을 이제 달리기를 열심히 달려서 그런지 숨바꼭질을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그 공간이 학교 전체가 되어버렸고 1층만 이제 허용하도록 했죠. 그래서 숨바꼭질을 했는데 처음에는 제가 순례가 되지 않고 나이가 많은 그 햄버거를 먹었던 친구랑 그 집에 같이 가기로 한 친구 그 친구랑 같이 이렇게 숨게 됐어요. 숨게 되었는데 저희 아이가 이제 학교에서 이제 도움반 교실이 있는데 거기를 이렇게 지나가게 됐습니다. 근데 기분이 좀 좋진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 아이가 집에 간다고 해서 저희 아이는 없는데 제가 다른 친구들이랑 막 숨바꼭질 하는 것을 혹시나 그 도움반 선생님께서 보시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학부모야 뭐 엄마 맞냐 하고 이렇게 뭐 그냥 그렇게 지나갈 수 있겠지만은
선생님 같은 경우는 또 다르잖아요. 아이를 놔두고 엄마가 다른 친구들이랑 학교에 머물고 있네. 이건 좀 위험해 보이기도 하고 해서 최대한 선생님께 안 들키려고 그렇게 좀 조심조심 이렇게 발걸음을 옮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동반을 지나서 좀 구석에 있는 그 계단 쪽에 그렇게 이제 숨게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나머지 애들이 술래 빼고 다 저희 쪽으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왔을 때 제가 좀 복음을 전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햄버거 먹었던 친구에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너 혹시 교회 다니니? 하면서 예수님 믿고 천국 가자 이렇게 전했는데 그 햄버거를 같이 먹었던 친구는 이제 교회를 다녔었으니까 좀 불편해할까 생각했는데 그러려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가 그런 거 믿지 말래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 하면서 그렇게 이제 그래도 저를 떠나지 않고 계속적으로 놀려고 했기 때문에 그냥 좀 기다려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숨바꼭질을 몇 번 하다가 이제 뒤뜰로 가게 됐죠. 뒤뜰로 가게 되어서 술래잡기, 이번에는 달려서 이렇게 술래가 잡는 그런 술래잡기를 하게 되었는데 제가 복음 전한 그 친구에게 이름을 좀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한참 그래도 복음을 전했지만은 거부를 했지만 그래도 재미는 있었기 때문에 막 놀고 있었습니다. 거진 클라이막스에 다다랐을 때 제가 그 친구에게 너 이름이 뭐야?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복음도 거부했는데 이름까지 안 가르쳐 주겠다고 막 안 가르쳐 줄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유 그렇구나 하면서 좀 당황을 했죠. 당황을 하고 이제 그 친구는 시간이 되어서 집에를 간다고 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햄버거를 같이 먹었던 친구랑 저랑 같이 이제 놀이터 쪽으로 가서 그 미끄럼틀에서 이제 물귀신이라는 그런 게임을 좀 하려고 했었죠. 그래서 그 어린 그 친구, 정말 어린 친구 자매랑 그리고 좀 저희 무리에 관심을 보이는 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도 같은 그 자매 언니의 그 학년인데 제가 이제 자꾸 놀자고 했었을 때, 달리기 하자 했었을 때도 그 친구는 전 안 할래요 하면서 그렇게 이제 좀 놀이를 거부하더라고요. 그런데 계속 저희 주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에게 조금 같이 물귀신 하자고 유도를 하니까 몇 번 이렇게 빼다가 같이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멤버가 이제 3명에다가 햄버거 먹었던 친구 이렇게 4명이서 물귀신 하게 되었죠. 이렇게 조금 친구들이 빠져도 그래도 놀이 하는 데는 지장이 없더라고요. 재미있게 놀이를 했었고 그리고 처음에 이제 제가 이제 놀자고 계속적으로 얘기했는데도 거부를 했던 그 친구가 이제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학교에 어느 정도 애들에게 복음을 전했었고, 좀 처음에 교제를 많이 하다가 이제 친구들이 한 명 한 명씩 학년이 올라가고 저에게서 이제 마음이 떠나고 이제 인사조차 좀 이렇게 불편하게 된 그런 상황에서, 저도 이제 저랑만 교제했던 아이들이랑 이렇게 마지막 학년을 마무리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나머지 뭐 이미 복음 전했고 뭐 좋지 않은 결과를 보여준 그 친구들은 어쩔 수 없지만, 이 올라오는 학년이 또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대상자로서 바라보게끔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용기를 가지고 그런 어린 친구들이 저에게 교제하러 다가왔을 때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친구가 이렇게 한창 물귀신 하고 있을 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너 혹시 교회 다녀? 하면서 하니까, 그 예수님 이고 천국 가자 하니까 그 친구도 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가 교회 가지 말래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제가 처음에 제가 같이 놀자고 했던 그 다른 어린 친구, 자매의 동생이죠. 그 동생도 언젠간 제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타이밍을 좀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이제 저의 뒤에 있었는데 제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듣고 덩달아서 저희 엄마도 교회를 가지 말라고 했다면서 막 그렇게 두 명이서 저에게 반응을 보이니까 제가 정말 당황했죠. 그래서 교회 가지 말라고 하지, 그래도 언젠가는 가야지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줬었고,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한 그 친구, 뭐 복음은 거부했지만은 놀이를 굉장히 재밌어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의 이름을 물어봤는데, 제가 햄버거를 같이 먹었던 그 큰 언니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거부를 했었고, 이름조차 저에게 말해주지 않았는데 과연 이 어린 친구는 이름을 말해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친구는 이름을 말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불러가면서 같이 물귀신을 하고 있으니,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음의 대상자를 보내주시더라고요. 2명 정도 더 투입을 해서 다른 어린 친구들이랑 같이 이제 물귀신을 했는데, 저희가 놀다가 이렇게 투입된 그 친구 중에서 한 명이 굉장히 막 운동신경이 좋더라고요. 막 물귀신, 막 순례가 되었을 때도 막 펄쩍펄쩍 뛰어가면서 막 저희를 잡으려고 하고 적극적이고 막 운동신경도 좋고, 이래서 제가 너 정말 운동신경 좋다, 이 게임 진짜 잘한다 하면서 막 칭찬을 해주었고, 그 친구를 보아하니 저희 사무실에 오는 그 행동대장이 굉장히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나도 나 아는 친구 중에, 어린 친구 중에 정말 운동을 잘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생각이 날 정도로 네가 진짜 운동신경이 좋다 하면서 그렇게 이제 얘기를 주었죠. 그래서 그 투입된 친구에게도 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물어봤는데 그 친구가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이다 하면서 잘 다니고 있구나, 너도 예수님 믿고 있구나 하면서 이름을 물어보게 되고, 이제 재밌게 그렇게 이제 놀이를 마쳤죠. 물귀신을 다 하고 그때 저희 아이가 그 집에 간 줄 알았더니 이렇게 운동장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이가 이제 저에게 다가왔었고, 이제 물귀신이 끝나고 나서 저희 아이를 데리고 다시 이제 달리기를 하자고
있어서 아이들이 이제 좀 몇몇 빠져나가고 이제 저희 무리에 있는 아이들이 같이 이제 운동장에서 달리기를 한 몇 번 했었죠. 재밌게 했습니다. 하고 나서 이제 저희 아이가 이제 싹 빠지더라고요. 집에 간다 그러고 빠지게 되었고, 이제 남아있는 친구들이 저랑 정말 처음에 제가 같이 놀자고 했던 그 어린 친구, 자매 동생이죠. 자매 동생이랑 햄버거 먹었던 친구랑, 그리고 물귀신 할 때 제가 막 제안했을 때 거부를 계속 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놀게 된 그 어린 친구, 이렇게 이제 저랑 해서 4명이죠. 4명이 이렇게 남게 되었고, 햄버거를 같이 먹었던 친구가 그 캐치볼을 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밌겠다, 나 캐치볼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는데 하면서, 저희가 이제 4명이라서 이렇게 다이아몬드 사각형 형식으로 서게 되어서 서로 이제 공을 던져서 주고받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공이 야구공인데, 야구공이라서 그런지 굉장히 좀 단단하고 무겁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아무 위험성이라고는 생각지 않고 그렇게 이제 공을 주고받았는데, 제가 일부러 야구공을 갖고 있으니까 막 야구의 이게 투수죠. 투수처럼 막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공을 좀 야구 선수스럽게 던지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저랑 교제를 거부했던 그 어린 친구가 야구 선수처럼 공을 던진다면서 멋있다면서 막 이렇게 저에게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모 멋있지 하면서 제가 덩달아 신이 났어요. 신이 났는데 이렇게 서로 주고받다 보니까 제가 막 칭찬도 해줬고 막 멋스럽게 해준다고 정말 자세 포즈를 막 진지하게 잡으면서 있는 힘껏 이렇게 던지게 됐는데, 그 공이 슝 하고 날아가서 그 저에게 칭찬을 해줬던 그 친구 머리에다가 꽁 박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조금 세게 박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필 왜 너 머리에 던져지게 됐냐 하면서 막 그 친구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당황스러워서 그 친구한테 달려가서 머리 괜찮냐면서 막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친구가 괜찮다고 막 하면서 안 된다 하면서 너 이거 공 맞아서 괜히 머리 안 좋아져서 공부 못하면 안 돼 하면서 막 그렇게 걱정을 해주니까 괜찮다면서 저 원래 공부 잘 못해요 하면서 막 그렇게 좀 웃으면서 넘어가 주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괜찮니 하면서 했는데 괜찮다고 해서 놀이를 이어갔는데, 그때 이제 제가 좀 두려움이 생겼어요. 이 친구 머리 맞았는데 어떡하지, 지금 별로 좋은 상태는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걱정이 들었고, 그래도 마지못해 캐치볼을 이어나갔는데 그 친구가 갑자기 머리가 어지럽네 하면서 막 이렇게 뒤로 이렇게 빠지는 거야. 빠지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가방을 들고 집으로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는 일단은 집에 갈 때가 돼서 간 것 같은데 괜히 걱정스럽더라고요. 혹시나 머리가 정말 괜찮을까, 혹시 막 일이 커지는 건 아닐까, 이런 두려움이 쌓였는데 기도를 좀 하게 됐죠. 하나님 아버지, 저도 그 친구에게 그렇게 던질 마음이 없었는데 이상하게 공이 막 이렇게 던져지더니 그 친구 머리에 정말 정통으로 이렇게 맞게 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건 제가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좀 도와주세요 하면서 그렇게 좀 간절히 기도를 좀 하게 되었네요. 어쨌든 참 술래잡기, 숨벅지 이런 거는 제가 이렇게 했던 놀이라서 아무 그런 경계심이 없었는데, 캐치볼은 제가 경각심을 못 가진 게 내 탓이었구나. 그리고 이 상대들이 고학년도 아니고 한 명만 고학년이지 어린 친구들이었는데 내가 너무나 좀 무감각하게 그냥 마냥 복음 전했다고 막
마음이 막 활짝 열려서 아무 경각심 없이 놀고 있었구나 하는 그런 저 자신을 좀 한번 돌아보게 됐습니다. 그 주에 이제 토요일 날 이월드를 가게 돼서 제가 이제 이월드를 같이 갈 아이들을 제가 선정을 했죠. 행동대장이랑 지수를 좋아하는 친구랑, 그리고 그 햄버거 먹었던 친구, 그리고 저희 가게에 가끔씩 놀러 왔던 친구 한 명, 그 친구들을 제가 생각했고, 수요일 날에 이제 그 햄버거를 같이 먹었던 친구랑 놀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혹시 이모 토요일날 이월드 가는데 혹시 같이 갈래? 이렇게 물어보니까 본인이 이제 그 뭐죠? 연간 회원권이 있다면서 정말 가기 싫다고 막 그렇게 자주 간다면서 얘기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모는 뭐 의도가 그런 의도가 아닌데, 갔던 장소라도 이게 누구랑 가느냐가, 몇 번을 갔어도 누구랑 가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교제를 좀 원했던 건데, 그 친구는 본인이 자주 가는 곳이라면서 재미를 위해서 저를 초대하는 거면은 거부할게요, 이런 느낌으로써 거부하게 되었죠. 그래서 네가 안 가니까 아쉽다 하면서 그렇게 마무리를 하게 되었고, 그 다른 한 명의 친구는 연락을 했는데 답장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수요일에 제가 이렇게 보고 인사를 해서 목요일날 제가 문자를 보내게 됐는데 답장이 오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행동대장은 일단은 뭔가 이렇게 이모가 이렇게 뭔가 놀자는 제안을 했을 때 굉장히 좀 빠르게 적극적으로 좀 뭐든지 걸리는 게 없으면 하겠다 이런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몇 시에 노냐고 저에게 한 두 번 정도 똑같은 문구로서 몇 시에 노냐고 이렇게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9시 한 40분쯤에서 한 5시까지 놀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태권도 심사 때문에 못 갈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겠네 이렇게 저도 분명히 태권도 심사가 중요하니까 저도 안 되겠네 마음을 접어라 이런 식으로 반응을 줬는데, 그리고는 이제 지수를 좋아하는 친구에게 제가 보냈었죠. 보내니까 이 친구는 엄마한테 물어보고 갈 수 있으면 가겠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곳에 갔었을 때 지켜야 하는 규칙 같은 거 그런 것도 막 제가 가르쳐 주고, 제 사비로 일단 가는 거기 때문에 그 친구도 그 한 10,000원 정도는 들고 오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했고 나머지는 이제 입장권이랑 뭐 나머지 금액은 점심값이랑 이모가 해줄 테니까 막 그렇게 이제 말을 맞췄어요. 말을 맞추고 뭐 혹시 온다고 했는데 또 안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날 좀 볼 수 있으면 좋겠다 하면서 그렇게 마무리를 지었고, 일단 질서를 좋아하는 친구는 이제 킵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좀 그래도 이 친구랑 단독으로 이제 교제를 한다면 뭐 그렇게 교제를 하겠지만 행동대장이 자꾸 눈에 거슬리는 거예요. 일단은 오전에는 안 된다고 했지만 일단 제가 거기 놀이동산 간다고 제안을 했었고 못 가는 것을 얼마나 아쉬워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연락을 취했죠. 그러면 태권도 심사 언제 끝나가냐 하니까 한 2시 정도에 끝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2시
끝나고 바로 놀러 올래 하니까 놀러 오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말을 안 했으면 되게 아쉬웠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규칙, 뭐 개인 행동하면 안 된다, 이거는 교회 사람들이랑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가는 장소에 머물러서 뭐 간식을 사 먹던지 해야 되지, 개인적인 행동을 하면 안 된다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또 똑같이 10,000원을 들고 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목요일 날은 저희 아들이 이제 쉬는 날이죠. 제가 가정학습을 신청했고 학교를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이제 저희 사무실에 와서 좀 아이에게 과제를 주는 거죠. 과제를 좀 주다가 이제 오후에 제가 이제 아이를 수영을 데려고 가려고 했던 계획이었습니다. 아이가 좀 늦게 일어났기 때문에 어찌 보면 수영이 한 3시쯤에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2시에는 무조건 이제 여기 가게에서 출발을 해야 돼서, 뭐 저는 시간이 좀 널널할 줄 알았는데 시간이 막 없더라고요. 아이가 막 점심쯤 돼서 일어났고, 아이를 또 사무실에 데려와야 됐고, 뭐 밥부터 먹여야 됐고, 막 조금 있는 시간에 막 과제를 시킨다고 굉장히 분주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뭐 조금이라도 과제를 하고 이제 수영장 갈 시간이 돼서, 아이가 또 수영을 다 하고 나서 어머니가 이제 이온 음료를 사주어서 이제 이렇게 마시는 그런 경험이 굉장히 좋았더라고요. 그래서 수영장을 간다고 자신 있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준비물을 다 챙겨서 이렇게 나서게 되었죠. 버스 탈 때는 괜찮았습니다. 괜찮았는데 저희가 이제 한 번을 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환승을 하려고 이렇게 버스에서 내렸는데 아이가 갑자기 수영장 가기 싫다고 막 그렇게 거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수영을 처음 갔었은 그날에는 이제 저희 아이가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수영을 못하고 이렇게 돌아오게 되는데, 그 뒤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수영을 할 수 있게끔 계속적으로 이렇게 힘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수영을 잘 했었는데 이제 그날 아이가 또 가기 싫다고 얘기를 하니, 그래도 하나님 이제껏 이제 수영을 가게 해주신 것도 감사한데 저희 아이가 컨디션이 받쳐주질 않으니까 제가 강제로도 수영장에 데리고 가기는 좀 그럴 것 같습니다. 쉬는 날이고 한데 그래도 수영장 잘 갔다고 담임 선생님께, 그 도움반 선생님께 얘기하면 또 도움반 선생님이 좋아하시겠지만 아이가 좀 컨디션이 받쳐주지 않는데 어떻겠습니까 하면서 제가 몇 번 좀 되물어보고 아이가 가기 싫다고 해서 제가 그러면 우리 그냥 집에 가는 버스 타자 이렇게 제안하기로 했죠. 그랬는데 아이가 그때 이제 막 음료수를 먹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저에게 사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이를 데리고 저희 가게 근처에 와서 이제 저희 가게 옆에 있는 편의점에 뭐 음료수를 사주려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이제 집에 가려는 버스를 타려고 하는 그 길이 이제 횡단보도고, 횡단보도를 딱 건너니까 편의점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어 하면서 편의점에 가서 이제 음료수를 이렇게 골랐는데 저희가 이제 환승 카드를 찍었기 때문에 이 시간 안에 이제 버스를 타야 되니까 좀 아이에게 간식을 좀 빨리 고르라고 그렇게 제안을 했는데 아이가 좀 되게 좀 지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아이는 전혀 집에 갈 생각이 없고
과자 이런 거를 사서 음료수를 사서 그 편의점에서 먹고 가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뒤늦게 이제 마음을 읽고 알겠어 그러면은 우리 집에 가는 거 포기하고 여기서 뭐 지금 나 좀 지쳐 있는데 음료수 이런 거 먹고 가자 하면서 그렇게 제안을 했었죠. 그래서 저희 아이가 과자와 음료수나 사 먹을 줄 알았는데 라면을 먹고 싶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라면을 라면까지 먹으려고 하면서 그렇게 아이가 라면을 고르게 도와줬죠. 아이가 좋아하는 그 삼양라면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 편의점에는. 그래서 이제 삼양라면 말고 신라면이 있는데 이 신라면이 그 겉에 표지가 요즘에 이제 그 골든이라는 그 뮤직비디오에 보면은 그 캐릭터가 이렇게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왠지 좀 자극적일 것 같은데 뭐 다른 우리 아이가 먹을 그런 라면은 보이지 않고 아이가 라면을 먹겠다 하니 저걸 먹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좀 마음은 찝찝하지만 말릴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가지고 카운터에 이제 갔는데 직원분이 좀 젊은 청년이시더라고요. 이렇게 바코드를 찍다가 그 김밥이 있는데 이게 이제 거진 유통기한이 약간 지난 거다. 거진 임박하기 때문에 먹어도 탈이 없다. 드실 거냐고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괜히 좀 이런 호의를 받아도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답을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으니까 괜찮다면서 이거는 배탈 날 거 아니라면서 그냥 너무 좀 이게 버리기 아까워서 그런 거라면서 막 굉장히 저에게 적극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절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제가 먹어도 괜찮겠습니까?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괜찮다고 하셔서 저희가 받게 되었죠. 받게 되었는데 또 저희는 그냥 저희가 산 물품만 먹고 가려고 했는데 또 이렇게 덤으로 김밥까지 주시니 이때가 복음 전해야 할 때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감사합니다 하면서 인사를 했죠.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런 말에 부끄러워하지는 않고 저도 그 예전에 교회 다니려고 했었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교회를 가지 말라고 해서 다니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복음의 대상자들은 왜 전부 다 어머니가 가지 말라고 해서 안 가는 건지 하면서 그런 공통점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적으로는 그런 부끄러운 행동에 참여하지 말라는 것이긴 하지만 어머니 말씀을 듣다가는 정말 뭐 이방인들에게는 뭐 좀 듣기 어려운 말일 수도 있겠지만은 정말 영원한 생명을 놓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정말로 이기지 못하는 그런 세상적인 그런 장벽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어쨌든 뭐 김밥을 주신 것에 감사하고 저희가 이제 먹게 되었죠. 아이가 막 신이 났더라고요. 신이 나서 그 푸른색 그 이온 음료에다가 그 신라면의 그 겉표지에 있는 캐릭터도 좀 푸른빛이 납니다. 거기에다가 저희 아이가 좋아하는 포카칩도 이게 종류가 두 개가 있어요. 초록색이랑 파란색. 파란색이 어쨌든 뭐 오리지널인지 약간 양파 맛이 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 푸른색이 있는 그 간식들을 막 먹는 거예요. 그리고 받았던 그 김밥은 다행히 푸른색이 아니었습니다. 분홍색이었는데 제가 이제 그 수영장 가려고 일부러 김밥을 좀 싸서 김밥을 챙겼는데
거기 편의점에서 또 김밥을 주시니 뭐 제 김밥을 좀 어떻게 좀 안 먹고 그 제가 받았던 김밥을 먹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것도 어찌 보면은 뭐 관계는 없었던 사람이지만 뭐 뇌물이라면 뇌물이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먹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이가 먹는다고 하니까 저희 아이에게 이렇게 주게 되었죠. 두 개나 있으니까 진짜 부자 된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이가 정말 풍족히 라면도 먹고 과자도 먹고 이온 음료수도 먹고 김밥도 먹고 막 라면을 남길 정도로 막 그렇게 풍족히 먹게 되었죠. 괜히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게 다 자극적인 음식인데 이 자극적인 음식을 먹고 또 탈이 나는 건 아닌가, 이런 걱정이 좀 들었습니다. 물론 뭐 음식에 그런 뭐 관계가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께서 흐린 영을 주셔서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날 그것을 먹고 나서 저녁에 새벽은 아니지만 좀 늦은 저녁에 엄청난 시험이 있었어요. 제가 그분께 좀 감사한 마음에 제가 이제 다 먹고 나서도 이렇게 인사를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분이 이제 뭐 어느 공간에 컴퓨터를 이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별로 관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복음이 전해졌지만 이게 금방 사라졌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어쨌든 감사하다고, 저를 쳐다보진 않았지만 감사하다고 그렇게 메시지 전하고 저희는 나오게 되었었죠. 그 목요일 날에 이제 저희 가게에 그 미용 재료들을 이제 사신 분이 이제 목요일 날로 이제 그 차가 없으니까 그 뭐죠? 화물차를 이제 대여를 해서 목요일 날 이렇게 가지러 가겠다 약속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그 주에 한번 제가 직장에 안 가는 날에 오시면 된다고 했는데, 저는 수요일 오실 줄 알았는데 목요일로 잡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요일은 예배 시간 있고 또 하필 7시쯤에 오신다고 하니까 그날 이제 기도의 집도 있고 했는데 예배를 드리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왜 하필 목요일이었나 이런 좀 고민을 하게 됐고, 뭐 그분이 오시기 전에 후딱 예배를 드릴까? 이런 생각도 했었고, 아니면 예배를 드리면서 그분을 맞이하고 또 예배를 마무리할까? 이런 생각도 들었지만, 좀 그냥 내려놓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지속적인 예배는 필요하지만 또 어떤 상황에서는 못할 수도 있구나, 이런 마음가짐을 좀 가졌고, 그래도 그 예배는 못 드렸지만, 그날,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셨어요. 주셔서 예배를 포기하고 이제 가게에 와서 좀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저희 아이랑. 저도 배고파서 이제 제가 싸왔던 김밥을 막 먹게 됐었고, 뭐 저희 가게 재료를 이제 사시는 분에게는 제가 미리 이제 복음을 전했어서 미리 생각을 해봤는데, 뭐 화물 아저씨 오실 건데 그 아저씨 뭐 되면은 복음을 전하고, 안 되면 그냥 인사만 드리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시간이 되어서 이제 그분들이 오셨고, 이제 막 짐을 이렇게 가지고 가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기계를 파니까 이 기계 그냥 이렇게 화물차에 실으면 이게 운전하다가 충격감이 고장날 수도 있어서 괜히 그냥 그 저희 가게 뽁뽁이가 있더라고요. 뽁뽁이가 있는데 그게 진짜 이렇게 기계의 헤드를, 중요한 부위를 이렇게 싸니까
딱 그 양이 딱 알맞게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싸놓게 되었고, 모든 물건을 다 이제 종이 가방에 다 넣었습니다. 넣어서 이제 바로 편하게 가져갈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준비를 했었고, 그것을 보고 좀 좋아하시더라고요. 좋아하시고, 뭐, 좀, 이거 좀 가져가실까 했던 물건들도 뭐 책이든지 뭐든지 다 가지고 가셨어요. 다 가지고 가서 정말 뭐 버릴 거 크게 없게끔 그렇게 이제 가지고 가셨고, 다행히 이제 저도 좀 도와야 되겠더라고요. 짐을 이렇게 도와서 이제 화물차 이렇게 실는데, 그 살려고 사는 그 원장님께서는 이제 저희 가게로 들어가셨고, 저는 이제 화물차로 갔었는데 화물 아저씨가 막 짐을 이렇게 정리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다짜고짜 사장님도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전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놀라지 않도록 이거 짐, 이거 기계 고장나지 않게 잘 운전해 주세요 하면서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됐죠.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복음이 좀 흘러가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원장님께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리게 됐죠. 원장님도 저에게 감사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죠. 진짜 막 여기 있던 이 짐들이 다 빠져나가니까, 와, 내가 여지껏 어떻게 이 짐을 이고 이렇게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막 말끔하고 깨끗하고, 이제야 이게 약간 수업방 교회 사무실처럼 이렇게 보이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기분이 좀 좋았었고, 그 선반이 있습니다. 이게 미용 선반인데, 처음에 제가 이제 당근에서 이렇게 기계를 사진을 올렸을 때 그 미용 선반도 같이 찍어 놨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계는 사려고 하지 않았었고, 그 선반만 필요하신 분이 저에게 얘기를 걸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막 선반도 필요한데 뭐 폐업하시니까 뭐 로트도 뭐 특이한 거 있을 것 같은데 하면서 구경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일단은 좀 제재를 해드렸죠. 이 기계를 사실 분이 먼저 이렇게 좀 가져가게끔 덤으로 주는 거라서, 좀 이거를 뭐 먼저 이렇게 기계도 사실 거 아닌데 오시는 거는 좀 맞지 않다, 그렇게 좀 잘 설명드렸어요. 설명드리고 그냥 뭐 제가 안 받으면은 그만이겠지만 선반이 필요하다고 하시니까, 제가 그러면 혹시라도 이 선반이 마지막까지 남아있으면 제가 연락을 드리겠다 했는데, 저는 금방 또 재료를 가져가실 줄 알았는데 이게 추석 전에 그렇게 연락을 받았는데, 추석이 지나고 또 한 주 더 연락이 안 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선반을 가지고 가고 싶어 했던 그분도 덩달아서 그 긴 시간을 기다리게 됐죠. 어쨌든 제가 이제 그 처음에 기계를 사려고 했던 원장님께서 다 가지고 가셔서 이제 선반만 남았으니 그분께 제가 연락을 드렸죠. 연락을 드려서 원장님 저번에 제가 선반 드리겠다고 했는데 좀 늦게 연락 드렸죠 하면서, 이거 가지고 가실 수 있겠어요 이렇게 연락을 드리니까 이렇게 얘기를 주시더라고요. 저도 좀 잘해보려고 했는데 저도 이번에 폐업하게 되었습니다 하면서 선반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연락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하면서, 분명히 좀 한창 이렇게 영업을 하고 있으셨고 선반 필요하다고 하시면 계속적으로 영업을 하실 분인데 갑자기 폐업을 하신다라는
그런 의문이 들었고, 어쨌든 뭐 저는 그냥 뭐 이 선반 버리면 그만이잖아요. 저는 어려울 거 없으니까. 뭐 그분께 얘기를 했죠. 아, 그러셨어요 하면서 좀 좀 힘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힘내시라 하면서 얼굴은 못 뵀지만 저는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서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좋은 앞날이 있을 거라고 준비 잘 하시고 또 건강하시고 뭐 이런 식으로 덕담을 드렸더니 그분께서 네 감사합니다 하면서 저도 건강하시라면서 그렇게 좀 이렇게 안부를 주시더라고요. 어쨌든 그날에 제가 정말 뭐 예배도 드리지 않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복음의 대상자를 정말 많이 붙여주셔서 또 감사하게 된 그런 날이었습니다. 여기서 영상을 한번 멈춰야 될 것 같습니다.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